초긴장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기차 타고 오는 길에 날씨가 화창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2024학년도 체육대학 입시의 이해 및 준비 방법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하게 될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영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체육 가르치고 있는 교사 노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매년 이제 요강을 정리하다 보면, 서울에 이제 체육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고, 대학에 이제, 개설된 체육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경기도도 꽤 많이 있는데, 부산도 적은 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광역시라는 이 지역 안에서 많은 대학에서 체육대학이 있고, 대학마다 하나의 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2개씩 있는 대학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드리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들이 체육대학을 준비하려고 할 때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체육대학을 엄마 나 체육대학 갈래라고 하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체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체육대학을 따로 떼서 하는 거는 또 이제 자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체육대학의 파이나 각 지역별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체육대학의 이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예체능 대학이다 보니까 실기를 빼고서는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면 뭐 이제 실기에 더욱더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공부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실기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각 전형별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0년부터 학생들 학교에서 이 체대 입시를 가르치면서 처음 만날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질문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체대를 가려고 하니? 라고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얘기를 해줬었고, 그거를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이 4가지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체육을 정말 좋아해서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하고 싶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내가 지금 한 C 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예체능이라는 체육이라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B나 A로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체육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운동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접했고 좋아하고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공부에는 별로 소질이 없고 흥미는 없어서 그냥 내가 가장 잘하는 게 운동이니까 체대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네 번째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2010년도에 2010년 초반대에 아이들 운동 가르칠 때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끝까지 이 힘든 실기를 끝까지 견뎌서 대학을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로든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신체에 변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다가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올라가는 그 희열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좀 이 체대에 관심을 더 가지고 목표를 삼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세 번째, 네 번째의 친구들인 것 같아요. 학생 수가 한 3, 4년 전에 급격하게 2년 동안 한 4분의 1 정도가 감소를 했고 올해가 지금 고3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의 학령 인구수가 가장 적은 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도 4년제 대학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전국에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운동을 열심히 해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정시합니다 라고 했는데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잘 못 보면 일반과를 갈 것 같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는 아이들이 집어 더 내려가더라도 체대를 꼭 가려고 합니다. 정시의 실기를 꾸역꾸역 준비해서 체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이 체대를 가려고 했을 때 그 겨울에 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추우면 일단 부상이라는 걸 항상 우리가 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쳐가면서도 체대를 가려고 하는데 막상 이걸 어느 순간 지켜보니까 그 학교의 체육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성적대가 체육대학의 성적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꼭 체육대학이 아닌 그냥 일반과, 그 대학의 일반과 충청권만 해도 그 대학의 일반과를 써도 합격할 정도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도 체육대학을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는 더 심했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이제 정시 모집 때 실기를 보러 가면 이제 바깥에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보통 체육관은 통제를 하니까 체육관 주변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웜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웜업을 하는데, 코로나 때 수험생이 아닌 어느 누구도 아예 학교 정문에서 다 통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그냥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추운데. 근데 보통 경쟁률이 한 5대1, 10대1, 15대1까지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몸을 풀고 있는 애들 중에도 떨어지는 아이들이 더 많은 이 상황에서 그 대학의 일반과는 못 갈까? 라는 게 궁금해가지고 막 뒤져봤었어요. 물론 서울권, 경기권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충청권 이남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일반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 친구들이 그냥 일반과를 가서 그래도 내가 체육에 대해서 정말 미련을 못 버리겠다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이 아이들이 정말 체육을 하고자 한다면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공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꼭 하나 질문하는 게, 부모님은 너네가 이렇게 체대를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니? 라는 질문을 또 꼭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대 입시, 뭐 다른 음악 미술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기가 있고 고액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부모님들 세대에서의 체육대학의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 나와서 뭐 하려고 하니? 왜 거기는 좀 이렇게 험악하고 좀 이렇게 몸을 쓰는 아이들이 주로 가는 데인데 너 가서 뭐 하려고 하니?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오히려 말려달라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고3 때는 아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원하니까 일단은 허락해 줍니다. 근데 재수하면서부터는 이제 거의 일반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은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너네가 그거 하고 싶다면 끝까지 서포터 해줄게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시작을 부모님들께서 권유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밀어붙였을 때,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건 항상 부상이라는 염려가 있으니까, 부상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 거 봐라, 이거 하면 다치기도 하고 한데 왜 하니? 아이들은 지금 너무 힘든데. 부모님께서 오히려 아이들을 이해를 못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대 입시라는 건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 선생님도, 그리고 학생도, 학부모님도, 이 세 가지의 주체가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시너지를 냈을 때 결국엔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잖아요. 체대를 나와서 뭘 할 수 있냐? 이거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플레이어와 헬퍼로 분류를 해봤는데, 플레이어는 어려서부터 학생 선수로서 선수 등록을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그 메달을 바탕으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진선수촌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하고자 하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하는 게 플레이어입니다. 반면에 헬퍼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졌을 때, 혹은 그라운드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필드에 복귀할 수 있게끔 재활적으로 도와주는 분야가 하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케팅 에이전트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대한체육회나 각 시도체육회나 각 종목별 협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분야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낼 수 있게끔 영양이나 아니면 운동기구나 복장이나 동작이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연구원의 분야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들끼리의 경쟁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도 그 종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운동선수를 했던 친구들을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운동으로. 그래서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만 할 수 있지만, 헬퍼는 플레이어도 도전을 할 수 있고 헬퍼도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헬퍼의 길이 저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학생 선수들이 헬퍼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운동은 잘한다는 장점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야구, 그러니까 부산, 그러면 야구 롯데니까요.
내가 야구로서 투수에서 한 150억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팔꿈치 수술을 해서 다음 시즌에 바로 복귀를 하려고 제가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재활센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제가 이 다음 시즌에 바로 필드에 복귀할 수 있게끔 제가 5억을 드릴 테니 제 팔꿈치 재활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보다 팔꿈치에 대해서 더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 돈을 절대 지불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생 선수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일반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께서 운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보다 내가 더 유능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지금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길을 잠깐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선수 등록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 축구를 보게 되면 현재 고등학생들을 선수 등록 현황을 보면 학교에서 학생 선수로 등록된 선수들이 한 3,500명, 그다음에 클럽에서 선수 등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한 2,5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고3만 따로 떼보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한 191개 팀 학교에서 1,700명 정도 되는데 이 고등학교의 선수들이 대학으로 가기도 하지만 프로의 규정에 언더 22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꼭 경기에 뛸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로 K1, K2로 넘어가는 선수의 숫자가 73명밖에 안 됩니다. 1,700명 중에. 그리고 대학으로 가는 숫자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프로로 가서 프로에서 3년 동안에 계속 그 K1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4명 중에 1명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진로 전환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진로 전환이 올 때 내가 내가 그 다음 진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부를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학생 선수들이 주로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연대나 고대나 성균관대나 한체대나 경희대를 많이 가고 싶어하죠. 그 중에서 이제 연대와 고대와 성대는 학생 선수들 체육 특기자 전형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고등학교에서 그냥 정상적인 학교 생활만 해도 다 달성할 수 있는 건데도 실제로 이걸 달성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지 못했을 때에 수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 2개 과목 합 7등급이 아니고요. 2개 과목 평균 7등급입니다. 그냥 한 줄로 줄을 세워도 되는 정도인데 그것조차도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구가 좀 와닿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그러니까 요즘 대학에서도 특기자 전형으로 등록한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 종목을 토대로 진로를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에 대해서 진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서포터 해주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교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체육 관련 진로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듣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제로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요즘 아이들 유튜브 되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 팁합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은 이제 영상 업로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업로드가 되었었고요. 실제로 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오기까지 어떤 걸 했는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체육과를 나왔는지 아닌지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그 직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운동 팁들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이것 말고도 스포츠자 말리오라고 있습니다. 카페로도 있고 홈페이지로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스자말이라고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된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된 직업 소개도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상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상 인터뷰 보시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진로에 관련된 영상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영상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학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의 4년제 대학 중에 체육대학이 개설된 대학이 한 140개가 넘습니다. 140개가 넘는데 거기에서 학과 네이밍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60개, 7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저는 크게 4가지의 학과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그러면 체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학문을 배우는 체육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여기 이제 부산에 있는 해양스포츠까지, 그다음에 인문체육으로 분류가 되는 스포츠 산업이나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 경영, 자연체육으로 분류되는 스포츠 의학이나 운동건강관리학과 등이 있는데, 제가 누가 이걸 분류하라라고 해서 분류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분류를 해봤고, 그 분류한 이유는 다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를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졸업하면 무조건 선생님이 돼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체육 관련 직업을 다 할 수 있으면서 다른 사범대학이 아닌 체육과에서 할 수 없는 체육교사의 길이 하나 더 교사라는 길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체육교육과는 졸업하면서 중등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걸 토대로 임용고시라는 걸 봐서 공립학교의 체육교사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특수체육교육과는 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체육교사가 되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수체육교육과는 체육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돈반 친구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2급 특수교사 자격증이 나오고요. 전국의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이 두 개의 특수체육교육과만 복수 전공을 통해서 체육교사 자격증과 특수교사 자격증 두 개가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도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 가서 거기에서 복수 전공을 통해서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선생님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체대는 체육학과에 진학하는 체육 특기자 학생들이 교직을 할 수 있는 체육교사를 할 수 있는데 어느 학점이 어느 정도나 돼야지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니 물어봤더니 학점 3.0 이상이 저 때는 3.0 이상이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3.0을 어느 정도나 해야지 받을 수 있니라고 했더니 학교만 잘 나가도 가능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개의 대학은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체육교사, 특수교사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장애인체육회나 아니면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체육입니다. 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문을 얇고 넓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 관련 학문을 많이 배우게 되고요. 요즘의 트렌드는 체육과를 갔지만 그 대학의 네임을 바탕으로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경향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뭐 경희대나 성균관대 체육학과나 스포츠과학과 가서 거기에 있는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해서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체육교사를 정말 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서 혹은 실기가 안 돼서 체육교육과를 못 갔을 때 체육교사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죠. 교직이수가 되는 학과를 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교육대학원을 가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2026년 대학교 입학자인지 아니면 교직 신청한 사람인지 대학원 입학자인지 이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직 길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것과 관련된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부터 이제 강원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정시 모집 이제 우석대나 이런 데는 이제 정시 모집에 거의 대부분 선발하지 않고 있지만 수시 모집에서 검은색으로 칠해진 학과, 국민대학교 스포츠교육학과나 동덕여대학교 체육학과, 세종대학교 체육학과처럼 검은색으로 표시한 학과들은 일반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국민대 스포츠산업레저라든지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학과들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경기대 체육학과라든지 우석대 체육 스포츠지도 여기 부산에 있는 경성대 스포츠건강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에리카나 목포대나 동아대 동의대처럼 보라색으로 표시한 학과들은 두 가지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대학교는 또 색깔이 달리 칠해진 것은 특기자 전형의 학생들이 자기 종목이 아니고서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신라대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 칠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체육 같은 경우에는 학과의 개설 목표가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마케팅 전문가 양성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과목이 일반 체육처럼
얕고 넓은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과목들을 좀 더 많이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그래도 나름 인정받는 직장에 취업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대학원이나 아니면 유학을 많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인문체육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 스포츠 마케팅이나 에이전트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너네의 경쟁자는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경쟁 상대가 아니고 경영학과나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 경쟁 상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다면 경영학과나 로스쿨을 나온 사람보다 너네가 공부를 조금 못할 수는 있겠지만 너네의 장점은 체육이라는 걸 잘 아는 건 장점이다. 하지만 그 학업에 대한 갭을 줄일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너네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국대학교 천안에 있는 스포츠경영학과 학과 소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관리자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배우는 교과목을 보면 스포츠 산업론, 축구 산업 및 전략 분석, 윤리, 대중매체, 진로개발, 경영론, 경영통계, 에이전트론, 시설론, 경영실무 영어처럼 주로 배우는 과목이 영어, 그리고 사회 관련 과목들, 수학에서의 통계 이런 과목들을 좀 더 배우기 때문에 내가 이 인문체육 쪽의 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과목 선택에 대한 것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고요. 자연체육은 마찬가지로 스포츠라는 것에 의학이나 보건학, 영양학을 접목시켜서 스포츠 의학이라는 하나의 파생학문을 만들어낸 거고요. 마찬가지로 배우는 교과목의 특수성이 있고 이 자연체육학과들의 경쟁 상대는 체육 관련 졸업자도 경쟁 상대이기는 하지만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사람들도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한체대 운동건강관리학과의 학과 소개를 보면 네. 과학의 의학보건학 접목해서 운동처방사, 운동장애관리사, 임상운동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배우는 교과목을 보면 주로 자연 관련 그리고 과학 관련 과목들이 좀 더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봤고요. 이제 체육대학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전체적인 대입은 4+2 체제로 수시에서의 4가지의 전형, 정시에서의 2가지의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수시에서의 4가지의 전형은 다시 학생부 위주, 그 중에서 내신 성적 위주의 교과 전형,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전반적으로 보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대학을 가서 논술 시험을 보는 논술 전형, 그다음에 특기자나 혹은 일반 학생이 실기를 보는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겠고요. 정시로 넘어가면 인문자연계열 학생들의 수능 위주 전형과 예체능 학생들의 실기 위주 전형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체육대학도 학생부 종합, 실기, 정시에서의 실기 위주의 전형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비수도권으로 올수록 수시에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시기별로 보자면 먼저 9월 달에 수시 모집을 하게 되고 12월에서 1월 해를 넘겨서 정시 모집을 하게 되고 마지막 2월 달에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9월 달에 수시 모집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6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 6번의 기회를 다 실기 전형으로 지원해도 되고 논술로도 지원하고 종합 전형을 지원하고 다 지원해도 됩니다. 근데 모든 전형을 다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전형으로 6번의 기회를 살리면 되는데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수도권에서 많은 아이들은 저는 정시 파이터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수시를 준비하는데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너한테 60만 원을 줄 거야. 실제 60만 원 주는 건 아니죠. 60만 원을 줄 거야. 근데 그 60만 원, 저는 60만 원이 필요 없습니다. 정시에서 가군 한 번씩 3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60만 원을 다 쓰면 정시 때 가면 30만 원을 또 줄 거야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수시에서 육회 지원이 개념이. 그러니까 육회 지원은 버리기보다는 내가 정시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6번의 기회를 어떻게 살릴까를 좀 고민을 해서 수시 모집을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수시에서 다 떨어졌을 때 정시 모집에 지원하게 되고 정시 모집에 다 떨어졌을 때 2월 달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내신 성적이나 실기, 그 다음에 모의고사 까지의 추이를 보면서 내가 수시에서 어느 대학까지 지원할 건지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왼쪽의 막대 그래프의 파란색이 4년제 대학 전체입니다. 4년제 대학 전체고요. 오른쪽에 바닥에 거의 붙어있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체육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서 체육대학의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체능에서도 미술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체육, 그 다음에 음악 순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체육만 따로 뗐을 때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체육대학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전국의 모든 인원을 따지고 보면 수시에서 약 77%, 78% 가까이 그리고 정시에서 22%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전형 유형별로 좀 따지고 보자면 네, 이렇습니다. 전형 유형별로 따지고 보자면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이 학생 선수들의 특기자 전형, 그 다음이 정시 실기 전형,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이 수능 전형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지 내가 주로 지원하려고 하는 지역에선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을 따지고 보면 서울,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 제주권으로 나눠봤을 때 가장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서울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서울기독대학교 운동건강관리 전공 6명밖에 없습니다. 순수 교과 100% 전형이. 그 이제 수도권에서 파란색이 좀 나오고 충청권에서 수도권보다 좀 더 많이 나오고 경상권에서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전라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빨간색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주로 서울 수도권에 많고 그 다음에 경상권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린 녹색, 옅은 녹색으로 된 게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도 서울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충청권과 경상권이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맨 위에 노란색이 특기자 전형입니다. 학생 선수들 위주의 특기자 전형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 올라갈수록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상권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전형별로 경상권에서는 교과 전형도 많이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 보면 아까 충청권이나 경상권에서 수시 모집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았다면 정시 모집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수능 100% 전형,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수능과 실기를 같이 보는 전형, 그다음에 맨 위에 회색이 특기자 전형입니다. 서울의 특기자 전형은 한국체육대학교, 수도권의 특기자 전형은 경희대학교와 용인대학교, 그다음에 충청권의 특기자 전형은 배재대학교 이렇게 소수만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 선수들의 특기자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경상권에서의 인원은 수능 100% 전형보다는 무조건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 일반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형별로 좀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크게 좀 놓고 봤을 때 구간을 내신 등급과 모의고사 등급을 토대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내신은 1, 2등급의 최상위권, 3, 4등급의 중위권, 5등급 이하의 중하위권으로 나눠봤고요. 모의고사는 3등급 이상의 그래도 상위권, 4등급 이상의 뭐 중상, 5등급의 중, 그다음에 6등급 이하의 중하라고 놓고 봤을 때 내신 성적도 1, 2등급이고 모의고사도 3등급 이상이면 별로 걱정할 게 없죠. 아이들이 잘하는 걸로 토대로 전형은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내신은 좋지 않은데 모의고사가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의고사, 그러니까 내신을 가지고 수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에 지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시 6장의 카드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정시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과 비슷한 실기가 있는 대학을 하나 정도는 좀 지원해 봐라. 하나 혹은 수능 전에 하나 혹은 수능이 부담스럽다면 수능 이후에 실기를 보는 대학 위주로 하나에서 두 개, 그러니까 수능 전에 하나, 수능 후에 하나, 두 개, 아니면 수능 후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체육대학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 고3 때 아이들이 체대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재수를 하게 되면 일반과를 많이 갔다면 지금은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체대를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적이 저는 정시 파이터입니다라고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이 지방을 갔다가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수시 모집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재수 삼수를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전에는 수시는 고3끼리의 경쟁이었고요. 정시가 졸업생들과의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수시 정시 모두 다 졸업생들과의 경쟁입니다. 그러면 내가 재학생
재학생이고 실기장을 처음 갔을 때는 졸업생하고 절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기장의 경험이라는 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동국대학교를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동국대학교는 들어가면 네, 먼저 이제 들어가면서 가번호를 다시 뽑습니다. 그러면 가번호를 뽑으면 체육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2층 관중석으로 올라가죠. 관중석으로 올라가서 가번호 순서대로 쭉 앉힙니다. 쭉 앉혀서 빠른 아이는 30분 내에 내려와서 시험을 보고요. 가번호가 가장 늦은 아이는 2시간도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몸을 열심히 풀고 들어가거든요. 막 땀이 막 이렇게 엄청 비 오듯이 어느 상황에서 들어가서 30분 내에 시험을 보면 내가 이제 웜업이 다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니까 좋죠. 하지만 2시간을 기다리면 거의 그냥 웜업을 하나마나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2층에 앉히면 가만 앉아 있으라 그래요. 몸을 못 움직이게. 그러면 내가 이제 몸을 막 움직이고자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이제 압박을 하죠. 조교들이. 아니면 그 시험장에 들어가 있는 관리 요원들이 막 이제 압박을 하면 재학생들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졸업생은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관리 요원이 나를 내쫓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가면서 몸 풀고 오고. 근데 재학생들은 가만히 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기장에 내려와요. 실기장에 내려와서 갑자기 이제 내가 연습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졸업생들은 위에서도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내가 저 상황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상황 판단 능력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정시 때 전년도 혹은 그 전년도까지 정시 때 실기 경험이 3번 이상 있으니까. 근데 재학생은 그게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연습했던 것과 다르면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기장 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시 가군의 실기가 첫 번째 실기가 아니라 수시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의 경험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험이 내가 정시 때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수시 모집 실기 전형이 있다면 그대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비슷한 실기가 있는 대학을 찾아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수능 전에 하나면 되지 경험을 한다고 2개, 3개를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기장 하나를 경험하면서 그날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전날 이제 준비한다고 공부를 못하고요. 실기 보는 날은 새벽부터 가가지고 몸 풀고 계속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녹초가 돼서 그날은 공부를 못하죠.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바로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잔상이 막 남거든요. 아이들이 내가 잘했나 못했나 합격하나 뭐 합격하면 어떡하지? 나 합격해야 되는데 내 실기가 어느 정도인가 막 이렇게 뭐 카페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못해요. 그게 한 2, 3일 가요. 그럼 한 5일 공부를 못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빠른 실기가 9월 23일부터인가 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5일씩 공부를 못하는데 내가 수능 전에 한 4장을 썼다. 그러면 한 달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수능 보기 전에 거의 공부를 못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하나 정도 혹은 그것마저도 부담스럽다면 수능 이후에 실기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학들 위주로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기 전형뿐만이 아니라 논술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좀 이따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카드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내신은 굉장히 좋은데 모의고사가 4, 5등급이다라고 한다면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나 실기 전형으로 내신 등급에 맞는 실기 전형 내가 1, 2등급이다라고 한다면 주로 서울권에서도 체육교육과 위주로 보통 쓰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체육교육과 위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뭐 이제 부산대라든지 혹은 경남대라든지 뭐 이제 국립경상대라든지 이제 그런 대학 아니면 뭐 올라가서 경북대라든지 이제 대구 가톨릭대라든지 이런 데 보통 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쓰거나 아니면 실기 준비가 안 됐다면 교과 전형으로 일반과나 체육 관련 학과에 지원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신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 모의고사가 4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라면 모의고사가 4등급 정도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대학을 정시 모집에서 갈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을 목표로 하지만 그래도 수시 모집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실기 변별력이 좀 있다면 그런 대학에 좀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신도 5등급 이하인데 모의고사도 5등급이다라고 한다면 수시에서 실기 변별력 높은 대학을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수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수시에서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조회하고 1교시 끝나고 집에 가요. 그래서 학원 가서 하루 종일 운동해요. 뭐 이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운동이 끝나고 남는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좋지만 수시 모집의 경쟁률이 막 10대 1, 15대 1 넘어가면 합격을 하는 친구들보다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대학들이 수시하고 정시 모집의 실기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구를 가지고 똑같은 측정 방법으로 똑같은 측정 요원이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시 모집에서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정시 모집에서는 내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부터 시작해 수시에 합격하면 좋고 아니더라도 내가 수능 공부를 했을 때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끈이 생기는 거지. 내가 운동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힘들어서 뭐 집에 가서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TV 보다가 자야지라고 생각해서 수시 떨어지면 정시까지도 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 모집까지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가 6등급 이하라면 수시에서 안정 지원을 꼭 해야 되죠. 수시에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신도 5등급 이하고 모의고사도 6등급 이하다라고 한다면 전문대학까지도 고려하거나 아니면 일반 학과까지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가운데 여기를 보면 네, 여기가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내신도 한 4등급대, 모의고사도 한 4등급, 5등급대. 이 친구들이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는 거의 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여기에 속한 아이들이 특징이 어떻냐면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이 성적이 모의고사 때 빡빡 올라요. 근데 그게 이제 기초가 없이 내가 단기간에 시간 투자를 해서 문제 푸는 스킬을 토대로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수능에서 떨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을 봤는데 저 모의고사 때 이런 등급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처음 받아봤어요. 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정시를 준비한다면 정말 집중해서 남은 이제 100일이 안 남았죠. 오늘 97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정말 열심히 피눈물 나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공부하고 실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실기가 중요할 것 같은 전형은 두 가지의 전형이 있을 것 같아요. 특기 전형과 실기 전형은 실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공부가 중요할 것 같은 전형은 이 전형은 공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을 보면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너 내신 등급 몇 등급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저는 4.3등급입니다 라고 하는 게 4.3등급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다 똑같이 4.3등급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게 한 학생의 내신 등급을 각 대학교별로 몇 개 대학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은미체까지 다 반영입니다. 진로선택 과목 다 반영이고요. 그래서 A는 2등급, B는 5등급, C는 8등급입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가 한 4.95등급 나왔죠. 4.95등급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동국대 걸로 돌렸습니다. 동국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배운 과목 중에 1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친구가 3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부산대 걸로 돌렸습니다. 부산대 걸로 돌렸더니 부산대는 국수, 영사과 전 과목을 반영하니까 그 밑에 있는 게,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반영되는 과목을 다 때려 넣은 거거든요. 근데 한체대는 밑에 잘렸어요. 더 많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반영 과목이 많은 거죠. 근데 동국대는 되게 듬성듬성 보이잖아요. 근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오밀조밀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4.2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 친구들 동아대 걸로 돌렸습니다. 동아대는 국영수사과 상위 12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랬더니 많이 빈 곳이 보이죠. 근데 그 친구 등급이 한 7등급 나왔나요? 네,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별로 내신 산출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의 반영 비율이,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는가? 요즘에는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학년별 반영 비율은 다 없어졌습니다. 반영 교과는 어떤 걸 반영하느냐? 단위수는 반영하느냐? 아니, 등급만 반영하느냐?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요는 아이들이 체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1학년에서 2학년 넘어오면서 내가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으니까 내신 포기해버리고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네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과목이라도 열심히 했을 때에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절대 내신 포기하지 말고 내신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대학들의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냐, 최근 3년 동안의 입결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권부터 이렇게 쭉 나열해 봤는데, 먼저 대학 명칭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대학들입니다. 빨간색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파란색, 용인대처럼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전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사 전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사, 기술과정 여기에서 몇 과목만 이렇게 뽑아서 보는 대학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3개 학과가 있고 뭐 이렇게 1개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보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괄호 안에 뭐 2023 결과에서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1.2 괄호에서 50% 이거는 50%라는 건 평균의 성적을 의미하고요. 그 옆에 2022 결과에서 70%라고 하는 것은 10명이 합격했으면 그중에 7등의 성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은 등급에서도 합격한 사례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네, 성적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경희대는 왜 저렇게 높을까라고 봤을 때 경희대학교의 지원 자격에 체육고등학교까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네, 내신 성적 받기가 수월한 건 맞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수능 최저 준비를 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에 성적이 저렇게 높은 이유는 외대는 원점수로도 등급 산출을 하고요. 이제 등급 가지고도 등급 산출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성적이 좀 높은 편이고 외대 같은 경우는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가 외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외대 용인에 있거든요. 글로벌에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에서 경쟁률도 항상 탑5 안에 들고요. 입결도 항상 탑3 안에 듭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이 학과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없는 대학보다는 성적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과 전형은 성적이 이렇게 좋아야지 지원 가능한 건가라고 놓고 본다면 이제 경상권의 대학들을 이렇게 또 따지고 보면 네, 여기 대학들 경남대나 동서대나 신라대 전부 다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하는 아이들의 전교과 내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교과 내신 돌리면 여기에서 거의 한 플러스 1등급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등급 대에서도 심지어 6등급 대에서도 합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학들도 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부산에 있는 계명대,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고 영남대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격증이 2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 3등급 대까지 합격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학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시에서 실기를 준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내가 실기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상 때문에 더 이상 실기를 못하거나 아니면 나는 실기를 준비했는데 실기 운동 능력이 그래도 우수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요건상 실기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체육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전국에 이렇게 많습니다.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체육대학들이 이렇게 많고요. 그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대학들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이 스포츠 비즈니스하고 스포츠 다른 거 2가지 학과로 분류하다가 분리 선발하다가 통합해서 7명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가 논술 전형을 없애고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학생 선수를 뽑는 스포츠 지도학과에서도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됩니다. 7명인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고3이 아닌 고2, 고1 학생 선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라면 그것도 좀 잘 알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국대학교 천안의 스포츠경영학과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했고요. 대구대학교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중에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경북대하고 대구가톨릭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명을 신설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구가톨릭대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들이라서 이렇게 색깔을 달리 칠해놨고요. 실제 대구가톨릭대 실기 전형을 실시할 때 실기 만점 기준이 굉장히 낮았을 때, 실기 변별력이 거의 없을 때 합격하는 내신 등급대가 2.1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교과 전형이면 그거 정도 혹은 그거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부경대에서도 3명, 교과 전형 3명 신설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은 간단합니다. 내가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까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고요. 내가 1학년 혹은 2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정시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잘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내 내신 성적을 올려놨을 때 그래도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3학년 올라가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게 많은데 아이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소홀히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80점 이상이면 A인데 79점 B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80점 A, 그러니까 80점 적어도 넘기려고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기가 안 된다면 지역을 넓게 보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냥 아무 대학이나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 졸업해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대학에 그 학과가 있는지 학과 명만 보지 말고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배우는 과목이 어떤 건지 졸업 후 진로가 어떤 건지 잘 나온 대학들도 있고요.
잘 안 나온 대학 학과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그래도 좀 그런 것도 좀 보고 지원 여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체 파이에서는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중상위권 대학,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학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냐라고 했을 때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학생. 그러니까 체육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교수님들은 투트랙으로 선발을 하고자 합니다. 운동을 잘하고자 하는 아이들도 선발을 하고요.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아이들도 선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은 특기자 전형이나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겠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수능 전형이나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교과 성취도, 그러니까 국영수 4과에 그래도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 분명히 공부 잘하는 아이를 뽑고자 하는데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난지 실기를 보지 않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러면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상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 학기 체육 수업은 무조건 개설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체육 A, B, C에서 적어도 B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C는 거의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 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체육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내가 C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 여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도전정신과 리더십, 창의적 사고를 갖춘 학생은 학교생활 열심히 한 학생. 네, 사회공헌 및 봉사정신을 갖춘 학생은 인성이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보통의 체육대학은 단과대학 중에 예체능대학에 속한 대학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인문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 이거는 남서울대학교 이제 모집 단위를 뽑아온 건데 똑같은 체능대학인데 속해 있는 단과대학이 글로벌 상경대학의 스포츠 비즈니스 학과가 있고요. 보건의료복지대학의 스포츠 건강관리학과가 있어요. 보면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같은 단과대학 안에 경영학과가 같이 붙어 있고요. 보건의료복지대학에 간호나 물리치료 응급구조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준비의 방향성이 경영학과나 스포츠 비즈니스학과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 건강관리학과도 마찬가지로 간호나 물리치료 보건계열학과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학과 분류를 4가지로 한 것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저는 4가지로 분류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일반 체육은 아마 이제 색이 칠해지지 않을 거고요. 체육교육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고, 인문체육은 녹색으로 표시를 했고, 자연체육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수도권과 경상권대학에 보면 가천대학교 운동잘 복지학과에서 이제 운동잘 학과로 학과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이제 자연체육이라고 저는 분류를 했고요. 경희대 스포츠의학도 자연체육, 골프산업은 인문체육, 인천대 운동건강학부도 자연체육,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인문체육, 인하대 체육교육과 체육교육, 국민대 스포츠 산업 레저 인문체육, 그다음에 스포츠 건강재활전공 자연체육, 그다음에 상명대 스포츠 건강관리 자연체육 이렇게 분류를 했고, 경희대 체육이나 태권도, 성균관대 스포츠과학, 한양대 에리카 스포츠과학 이렇게 칠해진 않은 대학들은 일반 체육으로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도 이제 체육교육과 노란색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왜 노란색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속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자체가 우리나라 체육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체육교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꿈이 명확하다면 지원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가 궁금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전년도 수시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은 저는 일반 체육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아래 괄호에서 11-2라고 써진 건 저희에게 모인 데이터 중에 11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2명이 합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나머지 5장을 어디를 썼는가를 봤더니 가장 많은 게 시립대 스포츠과학, 2번째가 과기대 스포츠과학, 3번째가 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 4번째가 한양대 스포츠 매니지먼트, 5번째가 인하대 체교, 6번째가 경희대 체육 이런 순서였는데 보면 시립대, 과기대 일반 체육이고요. 외대 인문체육, 한양대 인문체육, 인하대 체교, 그 다음에 경희대 일반 체육입니다. 보면 일반 체육을 같이 쓰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인문체육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체교가 붙은 이유는 성대 스포츠과학 자체가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멘토링 활동이나 교육 관련 활동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활동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인문체육 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은 12명이 지원을 해서 4명이 합격을 했는데 보게 되면 첫 번째 에리카 스포츠과학 일반체육, 경희대 체육 일반체육, 서울여대 스포츠운동과학 일반체육, 시립대 스포츠과학 일반체육, 인하대 스포츠과학 일반체육, 여섯 번째 국민대 스포츠산업 레저 인문체육입니다. 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이 인문체육인데 거의 일반체육과 인문체육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의 구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문체육과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수집한 사례 중에 인문체육과 자연체육을 같이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는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체육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거의 인문체육이나 아니면 일반체육을 지원을 했었고요. 자연체육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자연체육이나 일반체육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육교육도 보게 되면 교원대 체육교육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아이가 인하대 체교, 그다음에 중대 교육학과, 사범대학, 그다음에 3순위가 인천대 체교, 4순위가 한체대 특체교, 5순위가 중대 체교, 6순위가 서원대 체교입니다. 근데 3, 4, 6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실기전형이거든요. 하지만 내 진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체교가 명확하게 있는 아이들의 지원 성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체육은 뭐 내가 일반 체육을 준비해서 일반 체육도 인문 체육도 자연 체육도 다 지원할 수 있지만 내가 인문 체육 위주로 준비를 했다면 일반이나 인문 쪽으로, 내가 자연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일반이나 자연 위주로 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2년 동안의 경쟁률과 합격자 성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올라간 대학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결도 올라간 대학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많이 지원할까? 뭐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많이 지원합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요. 1단계에서 3배수, 4배수밖에 뽑지 않는데 지금 경쟁률을 보시면 많게는 뭐 30대 1, 뭐 16대 1, 20대 1 이 정도에서 1단계 3배수, 4배수 안에 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학에서 볼 수 있는 항목이 계속 줄고 있어. 올해는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항목이 계속 줄고 있으면서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게 적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것이 내신 성적의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경상권에 있는 대학들까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을 때 경쟁률이 결코 낮지는 않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보통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상위권 아이들이 준비하는 전형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2등급의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지만 4등급, 5등급 대에서도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실하고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성실성을 가지고 관심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4등급, 5등급 대 아이들이 학종을 준비를 잘 안 하죠. 귀찮으니까.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체육 관련 비교과 활동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체육대회, 그다음에 교내 스포츠클럽 심판도우미, 그다음에 체육 관련 정규 동아리, 독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교 스포츠클럽이 코로나 시대에 거의 이제 진행이 안 되다가 경기도 같은 경우 작년 올해 다시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서 학교 스포츠 클럽이 예전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특기사항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수 시간까지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학교 스포츠 클럽은 그래도 학생의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뭐 이제 심판도움이나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 심판도움이 이제 각 지역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봉사활동도 대입해서 개인 봉사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학교 내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혹은 선생님들이 그걸 만들어서 같이 아이들하고 해서 이제 체육대회 경기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 경기 운영이나 심판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학교와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육 관련 정규 동아리 그러면 아이들은 축구반, 농구반, 배구, 뭐 배드민턴 거기에 들어가서 운동하면 되는 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축구반, 농구반, 배구반, 뭐 배드민턴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맞지만 운동을 하는 것 말고도 내가 그 종목의 관심사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돼서 조사를 해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꼭 같이 선행이 되어야지 운동만 잘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이 대입에 반영이 안 됩니다. 하지만 독서는 여전히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학업적인 지식 이외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나 아니면 교과나 진로에서 책은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하지만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대학은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주요 과목에 대한 능력. 그러면 주요 과목에 대한 능력, 그러면 많은 분들이 등급을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등급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등급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등급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있고, 과목 선택에 따라서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그거보다는 그 과목에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했는지는 교과 세특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거를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여전히 이제 좀 너무 추상적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걸 이제 입시적인 걸로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는 걸로 해결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관심이라고 보는데, 축구를 예로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국어 시간이라면 국어에서 대학에서 바라보는 건 국어 역량이죠. 그러면 국어 세특인데 체육 관련 내용으로 쫙 써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소재는 체육에서 따오는 거죠. 축구 관련 칼럼. 만약에 작년에 2022 카타르 월드컵이었다 그러면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H조, 뭐 우리나라, 뭐 가나, 우루과이, 포르투갈의 이제 전략 분석을 하는 칼럼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칼럼, 그 소재는 거기에서 가지고 오지만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서 내가 글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걸 표출을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것이 좀 같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2년 전에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손흥민 선수의 기사, 그리고 영국에서 나왔던 BBC에 나왔던 그런 기사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외국에서 바라보는 게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영어로 된 기사를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서 그걸 친구들에게 다시 소개해 준다든지, 이제 그런 활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과학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축구공이 무회전 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나나 킥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전이 되는 원리에는 분명히 압력이라는 것도 있고 회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누구는 그게 잘 휘어지더라, 언제 어떤 공이 그렇게 휘어지더라, 이제 그거보다는 공의 실밥이나 아니면 공의 이음새나 아니면 축구공과 야구공을 비교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비교하면서 물리가 좀 더 가미되는 활동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브라질 월드컵의 축구공은 뭐였는데 그 공은 어떻게 휘었고, 카타르 월드컵 때 축구공은 뭐였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휘었고, 우리나라 월드컵에 한일 월드컵의 공은 어떤 거였는데 어떻게 휘었고, 이제 그렇게 그냥 인터넷에서 흔히 긁어올 수 있는 것들을 써서 제출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한 단계 이상의 높은 거를 아이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생명과학이다라고 한다면 운동 종목별로 근육의 구조가 다 다릅니다. 쓰여지는 근육도 다르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근육이 만들어지는 혹은 근육이 움직이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 자율활동 시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건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도 K1 리그에서 뛰었던 국가대표까지 했던 선수가 심정지로 쓰러진 사례도 있었고요. 유로 2020에서 덴마크 선수가 심정지로 쓰러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처 방법이 좀 달랐죠. 그래서 덴마크 선수는 지금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수는 지금도 재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 심폐소생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조사해서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자율활동 그러면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학교에서 동영상을 틀어주고 그 동영상 시청하고 소감문 한 장 내는 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그걸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는 활동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진로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독서, 체육 관련 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읽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어떤 접목이 있는지, 혹은 우리 현실에 맞는 건, 사태에 맞는 건 각 종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비교 분석해보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는 계명대학교가 신설을 했다라는 거, 그럼 성균관대학교의 면접 비율, 앞으로 이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생기부에 볼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이들은 뽑아야 되다 보니까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적다 보니까 일단 1단계를 뽑아놓고 면접을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면접이 늘어나고 있는 대학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면접을 보는 것조차도 학생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서류 100전형을 신설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인천대 같은 경우에 실기 전형에서 4명을 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외대 글로벌스포츠 산업은 인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면접 비율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은 학업 역량이 지원할 대학의 수준이 되는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대학을 지원을 했을 때 전체 지원자와 나의 내신 성적 비교도 같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 입결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 내에는 일단은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동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대학의 네임으로 지원할 대학을 고르기보다는 내 진로나 학과에 대한 고민부터 했으면 좋겠고 3학년에서는 많은 비교과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건 1, 2학년 때 해야 되는 거고 3학년 때는 공부 그리고 수업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학업적인 역량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논술입니다. 전국 체육대학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은 4개밖에 없습니다. 4개밖에 없고요. 네. 이 대학 4개의 대학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그 수시에서 저는 정시 파이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수시에서 6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실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시와 비슷한 전형의 실기.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논술 전형도 지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개 대학이 전부 다 논술이 시험이 언제 있냐면 수능 이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정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할 정도의 수능 성적이 나왔다면 논술 시험을 보러 안 가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거보다 안 나오는 경향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수능에 뭐 지금부터 논술 준비를 해라가 아니라 어차피 논술 준비는 수능 이후에 그냥 기출문제 보고 대학 가서 그냥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서 합격하면 좋은 것이고 불합격하더라도 기회라는 걸 잡는 차원에서는 보험의 성격으로 논술 전형을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희대나 외대나 고대 세종은 인문 논술이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약식형 논술이라서 국어랑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면 좋겠고 경희대나 외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합격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국어 모의고사에서 한 2등급, 3등급 정도는 적어도 나와야지 그래도 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한 국어, 수학 합쳐서 모의고사에서 한 7등급, 8등급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라면 그래도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시에서도 실기를 보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더 많은 학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실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은 공부가 중요한지는 이제 다들 아셨을 것 같고 실기는 정말 실기가 중요한가를 놓고 보자면 먼저 특기자 전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방법은 거의 3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일괄합산 전형, 내신과 경기 입상 실적, 내신과 경기 입상 실적과 면접, 아니면 연대나 고대처럼 단계별 전형 1단계에서 서류 배그나 아니면 교과나 경기 입상 실적으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이나 실기를 보는, 아니면 그냥 실기를 바로 다이렉트로 보는,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특기자 전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점점 학교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사태 터지면서 출결이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다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학폭 사태가 매년 터지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생기부에 학교 폭력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으면 거의 이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대학들이 많이 있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마다 선발하는 종목이 다 다릅니다. 선생님 저는 육상 100m 국가대표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은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입니다. 예, 못 갑니다. 왜냐면 연세대 체육교육학과는 뽑는 종목이 5개 종목밖에 없거든요. 아이스하키, 축구, 농구, 그 다음에 럭비, 또 하나가 있는데, 야구, 이렇게 5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개인 종목은 뽑지를 않죠. 지금 고려대학교 피겨 하고 있는 선수들이 고대 본캠이 아니라 세종에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것처럼 선발하는 종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과 실적 인정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자격이 전국대회 8강 이내에 입상 실적이 있는 자인지, 전국대회 4강 이내인지, 아니면 시도대회까지 인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정 기간이 고1부터인지 고2부터인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꼭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학마다 선발하는 종목이 다 다른데 그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들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소속된 단체의 운동선수들이라면 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중에 아까 신라대학교가 교직 이수가 가능한 대학이라서 이렇게 색깔을 달리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의 정보를 찾는 건 네, 먼저 종목별로 지원 가능 대학을 찾으려면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찾으면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도 다 올려놓기는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대입포까지는 치니까 대입 포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종목별 검색, 대학별 검색, 전형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종목별 검색을 많이 하니까 종목별 검색을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표 종목 69개에서 종목을 넣고 검색을 누르면 저는 이제 복싱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복싱을 눌렀더니 이렇게 대학이 11건이 나왔습니다. 이건 2년제 대학,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다 같이 나오고요. 보면 여기 보시면 강원대처럼 10명을 뽑는 건 복싱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같이 합쳐서 10명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원대처럼 이렇게 복싱에서 뭐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진 건 그 종목으로 몇 명을 뽑는다는 얘기라서 이렇게 쭉 따져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복싱만 뽑는 대학에서 모집 인원을 다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그럼 뭐 이제 한 20명 된다. 그러면 랭킹, 각 체급 통틀어서 랭킹 1위부터 랭킹 20위까지가 일단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업팀으로 바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실업팀으로 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랭킹 1위부터 20위 중에 나는 랭킹 몇 위인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사례를 찾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이 어느 정도 입상 실적을 가지고 갔는가 이걸 따져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그냥 만들어 본 거고요. 용인대학교 무도스포츠학과에 복싱이 있습니다. 복싱공이 있는데 2년 전에 전국 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2등을 했다. 그러면 실적 점수가 175점이 되게 되겠고요. 이 실적 점수는 요강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3등을 했다. 그러면 가산점 4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200점 중에 179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합격을 했다라는 사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용인대학교로 다시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용인대학교에 들어가서 보면 마찬가지로 용인대 입학처 치면 들어가서 전년도 입시 결과 예비학교 충원 현황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복싱 7명 뽑는데 12명이 지원해서 1.7대 1이다. 예비 몇 번까지 됐다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격 가능한지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이제 복싱 보면 학생부 등급 최고는 3.3등급이고 상위 70% 10명 중에 7등은 5.9등급이다. 그거보다 더 낮은 등급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공 실기를 봅니다. 용인대는 실기를 보는데 실기 점수의 최고점이 191.5점이고 최저점이 183.9점이다. 한 8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의미가 없죠. 전공 실기는 그냥 다 잘하는 거예요.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합격하는 아이들이라면 그러면 결국의 판가름은 입상 실적에서 나오는 거죠. 최고는 196점이 나오게 되고 최저는 130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만 66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입상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배점은 어떻게 나오냐면 고3 때 A급 대회에서 1등을 하면 190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급 대회, 고3 때 A급 대회에서 1등을 하나 더 하면 가산점 10점을 줘서 200점 만점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합격자 최고점은 196점이었으니까 A급 대회에서 1등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등을 한 번 해서 가산점 6점을 받은 아이가 최고였겠죠. 고2 때 1등을 하면 A급 대회에서 고1 때 1등을 하면 175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학년별로 1등을 하는 게 점수 차등이 있고요. 이것도 용인대처럼 공개해주면 너무 땡큐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대학이나 뭐 만날 때 공개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얘기를 해야지 대학에서 움직이지 혼자서 얘기해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공개하는 대학은 용인대가 이렇게 가장 잘 공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체대가 공개하고 있지만 한체대 체육학과에서 뽑는 인원이 130명이 넘습니다. 그 130명을 통틀어서 최고점, 최저점을 낸 거기 때문에 종목별로 점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해야지 합격하는가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본인의 점수 확인하고 내가 몇 등 정도 했는지, 내 랭킹이 몇 등 정도 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선생님께서도 잘 이렇게 찾아보고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너무 지도자 선생님만 믿기보다는 본인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기 전형입니다. 학교에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전공 뭐 하셨어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체대를 준비하는 부모님들께서도 전공은 뭐 해야 되나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전공을 준비해야 되는 대학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연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수원대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수원대는 기초실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를 갈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전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죠. 뭐 예전에 서울대가 전공이 있고 이대도 있고 이제 그럴 때는 전공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능실기, 구기에서 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육상에서 허들 높이뛰기, 체조에서 핸드스프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있는 대학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기초실기입니다. 달리기, 점프, 던지기, 유연성,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도 배워야 되지만 기본적인 체력, 근력을 바탕으로 많은 반복을 했을 때 기록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많은 아이들은 내가 성적이 낮으니까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려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역으로 물어봅니다.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은 어느 대학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반영 비율만 생각을 해요. 반영 비율이 높으면 60%, 70%, 80% 반영하면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 반영하고 30% 반영은 실기 변별력이 낮은 대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반영 비율도 봐야 되지만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실기 배점표도 봐야 됩니다. 실기 배점표의 만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만점에서 급간이 떨어지는데 몇 점씩 떨어지는지 혹은 제자리 멀리뛰기면 몇 센치씩 떨어지는지 그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통틀어서 같이 봤을 때 실기 변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걸 토대로 내가 실기 전형을 쓸 건지 아니면 이 대학은 실기 변별력이 있는 건 아는데 만점 기준을 보니까 내가 지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다른 전형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실기 전형을 선택을 했다면 내가 잘하는 종목이 있고 못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못하는 종목이 있으면 못하는 종목을 보는 대학은 다 빼야 됩니다. 그 대학을 지원하면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취약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종목이 몇 종목인지 보통 수능 끝나고 내가 정시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3개 대학에서 준비해야 될 종목이 10종목이 넘어가면 다 준비 못합니다. 절대. 그 10종목 중에 물론 5종목 정도가 이미 만점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점이 안 나오는데 10종목을 준비해야 된다면 정말 준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께 믿고 맡길 게 아니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 운동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도 학원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 제가 이제 그 친구들 1년 동안 체육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떤 운동을 잘하고 어떤 운동을 못하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이제 그룹을 거의 지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생이 만약에 50명인데 50명이 다 다른 대학을 지원한다 그랬을 때는 정말 가르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룹핑을 지어주더라고요. 무슨 반 그러니까 그룹핑을 지어주는데 내 내신 성적에 맞게 그냥 그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유연성이 되게 안 좋은데 그 대학은 유연성을 못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대학인데 그 대학을 지원하면 그러니까 제가 실기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정말 그거는 같이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 실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토대로 좀 찾아야지 그냥 무조건 믿고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기 변별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3개 대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천대 실기 50% 반영이고요. 국민대 40% 반영이고 세종대 30% 반영입니다. 이 실기 비율만 따지고 보면 인천대가 실기 변별력이 제일 높죠. 최고 최저점을 놓고 보면 세종대가 75점이 기본 점수야? 그럼 세종대 변별력이 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네? 근데 최고점과 최저점이 225점 차이고 인천대는 280점 차이네? 그럼 인천대가 역시 실기 변별력이 높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기 배점표를 보면 3개 대학 다 제자리 멀리뛰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천대는 275가 만점이고요. 국민대는 285가 만점이고 세종대는 300이 만점입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갑자기 세종대가 실기 변별력이 확 높게 보이죠. 그러니까 인천대 가서 275를 뛰면 어깨가 으쓱할 수 있죠. 만점이니까. 근데 국민대 와서 275를 뛰면 일단 기본적으로 10점이 깎입니다. 세종대 와서 275를 뛰면 25점이 깎이죠. 이렇게 보면 세종대가 실기 변별력이 제일 높은 대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상담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써야 됩니다. 여기 써야 됩니다. 여기 써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몇 년 전까지 한 4, 5년 전만 해도 성균관대학교가 실기장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수능 80에 실기 20% 반영입니다. 그럼 실기 변별력 거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80%면 수능 800점이면 만점이 돼야 되는데 수능 800점이 만점이 아니에요. 표준 점수 반영이라서 800점 만점이 아니라 뭐 600점대가 만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0%의 변별력이 실기 하나 떨어질 때마다 5점씩 떨어져요. 근데 제가 관중석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이제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 딸은 여기 거의 합격 그냥 안정 지원으로 썼습니다. 근데 최대는 안정 지원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파울하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와가지고 핸드볼 던지기를 막 이제 실내에서 그때 핸드볼 던지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혹시 핸드볼 던지기 몇 미터 던졌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한 18미터 던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8미터 던지면 만점이 24미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18미터 던지면 수능 만점도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그걸 볼게 1점 그러니까 1m당 5점씩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만점이 34m인가 그런데 32m 이하에서 합격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니까 실기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만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알고 이렇게 상담을 가셨을 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실기 전형이니까 실기만 잘하면 무조건 합격하겠지가 아니라 실기 점수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신과 실기, 수능과 실기를 합쳐서 총점을 냅니다. 그리고 그 총점을 바탕으로 줄을 세워서 합부를 따지는데 경기도에 있는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교과 40에 실기 60으로 수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3.8등급의 학생이 400점 중에 386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고요. 실기는 5종목을 보는데 만점이 120점에서 5종목에서 600점 만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학생이 3종목 만점을 받고 2종목에서 하나씩 깎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통 1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2감을 한 거죠. 그래서 총점을 내보면 내신 3.8등급에 386점과 실기 2감에 596점에서 982점의 학생이 작년에 예비 1번이었습니다. 작년에 예비 3번까지 빠졌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내신이 4.2등급입니다. 그러면 384점이잖아요. 실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감 아니면 만점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내신은 6등급인데 맨발로 해도 성결대과 다 만점이에요. 뭐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떨어지는 거죠. 다 만점을 받아도. 내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대학에 지원 가능한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실기가 있어야지 실기만 잘한다고 해서 지원 가능하고 합격 가능한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전년도에 실기 전형의 리뷰를 잠깐 해보자면 전형이 신설된 대학이 있었습니다. 경기대와 단대천안. 종목이 변경된 대학이 한 체대가 있었고요. 인원이 늘어난 대학이 경기권에서 강남대와 충청권에 백석대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따지고 보면 전형이 신설된 대학 경기대와 단대천안이 있는데 경기대 체육학과는 5명을 뽑는데 1단계에서 내신 100%로 10배수로 뽑습니다. 그래서 50명만 실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는 10명을 뽑는데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내신과 실기. 근데 두 개 대학의 실기 종목이 두 개는 똑같고 하나는 다른데 만점 기준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반면 단국대학교 천안 운동처방은 6명 뽑는데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교과 30, 실기 70. 20m 왕복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가 경기대랑 똑같은데 만점이 시행 방식도 똑같거든요. 근데 만점이 14초 7과 14초 0, 275와 300. 이렇게 보면 단대 천안이 만점 기준이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경쟁률 보면 경기대 체육은 19대 1, 경기대 스포츠과학은 76.5대 1, 단대 천안은 24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년도에 경기권에서 경기대 스포츠과학을 지원한 59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지원한 대학을 보면 한양대 에리카 비슷한 실기, 가천대학교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 수원대 비슷한 실기, 성결대 비슷한 실기, 단대천안 비슷한 실기, 인천대 실기 변별력 높은 대학, 강남대 비슷한 실기, 동국대 체교 실기 변별력 높은 대학 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대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씩 살펴보면 경기대 체육학과는 국영수사 전과목을 반영하는데 합격자 내신 등급입니다. 최저가 2.97입니다. 그리고 실기 수준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낮지는 않아요. 근데 똑같은데 일괄 합산 전형을 실시하는 경기대 스포츠과학은 내신 성적이 좀 낮죠.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일괄 합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에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은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지고요. 실기 변별력이 높지 않은 대학은 내신 성적이 좀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기 평균, 경기대학교 체육학과의 실기 평균이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으로 오면 실기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단대 천안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사례가 있는데 둘 다 실기 만점이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은 내신이 5.1등급이었고 한 학생은 5.3등급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합격을 했고 한 학생은 예비 6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실기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종목 변경인 한 체대를 보면 똑같은 한 체대 사체가 수시하고 정시하고 실기가 작년에 똑같았거든요. 근데 수시 실기의 최고점 평균 최저점과 정시의 최고점 평균 최저점을 보면 점수 차이가 약 한 50점씩 차이가 나죠. 네. 물론 한 체대의 수시는 1단계를 통과해야지 2단계 실기를 볼 수 있어서 좀 제한된 인원이 실기를 봐서 낮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실기가 바뀌고 첫 해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변수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1년, 2년, 3년을 넘어가면서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실기의 평준화가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원 변화, 인원이 늘어나면 강남대, 백석대 모두 평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는 아이들의 성적대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합격성 끝자락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이 일괄합산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한 체대가 수능 최저를 3개 4등급에서 2합 7로 바뀌었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수시에서 5명을 모집합니다. 수능 최저가 3합 10입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이거 준비하면서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전남대 체교 준비하면서 부산대 체교를 같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면 전국의 체육교육과는 같이 돌아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부산대 체교 준비하면서도 분명히 공주대까지도 올라가는 아이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주대, 서원대, 인천대까지도. 심지어 한체대까지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천대가 실기가 변경이 됩니다. 선천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최종굴이 폐지가 되면서 기초실기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대는 아예 학부 통합선발을 하면서 실기가 없어졌고요. 이게 경상권으로 내려오면 경남대학교 스포츠과학이 실기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네, 교과 30에 실기 70. 그다음에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실기 만점 기준을 올렸습니다. 만점 기준을 올렸는데 만점 기준을 올리면 실기 변별력이 더 생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만점 기준을 올렸는데 실기 극간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기 변별력이 더 없어졌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내신 변별력이 좀 더 있다. 작년보다는 좀 더 있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핸드볼 공 던지기가 만점이 38m에서 40m로 올라갔어요. 여자는 26m로 똑같아요. 근데 급간이 작년에는 1m씩 계속 떨어졌다면 올해는 2m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작년에 36m 던졌다 그러면 2감이었는데 올해도 2감이에요. 36m. 34m를 던졌다 그러면 작년에는 한 4감이었는데 올해는 3감밖에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 경상국립대 휴먼헬스케어학과에서 실기전형이 신설됐다라고 하는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원이 늘어납니다. 학령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대학 이제 서울권에 있는 웬만한 대학 아니고서는 수시에서 우수한 인재를 먼저 뽑아야 된다라고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정시에서 수시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것들. 가천대 올해 수시 10명 늘었잖아요. 그래서 정시에서 10명 뽑거든요. 내년에 수시에서 40명 다 뽑습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상명대도 내년부터는 수시에서 모든 인원을 다 뽑고 정시에서 뽑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동의대 같은 경우도 정시 선발 인재 안 하고 수시에서 다 선발하는 걸로 바뀌어가는 추세가 일반적인 추세다. 그래서 정시 위주로 준비하기보다는 수시부터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별로 하나씩 좀 따지고 보자면 가천대 실기가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봐야 될 건 세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배근력은 똑같고 세 종목이 바뀌었는데 만점 기준을 보면 여학생 만점 기준이 남학생 만점 기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천대 다니고 있는 제자한테 물어봤더니 여학생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여학생 만점 기준을 좀 떨어뜨려라도 여학생을 좀 뽑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기 종목이 10m 왕복 달리기, 그냥 배근력, 메디신 볼더징기, 제자리 멀리뛰기가 가천대, 한체대, 인천대, 한양대, 에리카까지 거의 비슷한 실기거든요. 그러면 가천대 작년에 예비가 거의 안 빠졌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이 실기가 비슷한 실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지도가 비슷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작년에 입결 최저가 6.6등급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인대입니다. 용인대학교 3개 학과에서 선발을 하고 체육학과는
농어촌 학생을 선발하고 스포츠 레저학과하고 특수체육교육과가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데 작년에 만점 기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용인대 가서 실기 만점 못 받으면 운동신경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학과별로 만점 기준이 바뀌었어요. 스포츠 레저학과는 똑같고요. 체육학과나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2021년으로 바뀌었어요. 돌아갔어요, 다시. 만점 기준이 265에서 295, 284로 바뀌었으니까. 달리기도 막 2초씩 당겨졌으니까, 2초, 1초씩 당겨졌으니까 굉장히 만점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생의 성적을 보면 2021년 학년도에 보면 내신이 5등급, 3등급 때에 실기도 만점이 아니었어요. 근데 2022학년도부터 만점 기준이 확 떨어지면서 실기는 최고 평균 최저가 다 만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신이 누가 높냐의 싸움이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기 다 만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신이 누가 높냐 낮냐의 싸움인데 이게 환산 점수로 나와 있어서 그걸 내신 등급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2등급 초반에서 거의 끝났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레저는 마찬가지로 실기 만점에 내신 싸움이고요. 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5등급 때까지도 실기 만점이 나온다면 지원하면 됩니다. 근데 특수체육교육과는 약간 다릅니다. 특수체육교육과는 만점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엄청 높지는 않고 실기 극간 점수가 다른 게 5점씩 떨어지는데 여기 특수체육교육과는 10점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점을 못 받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체육과 스포츠 레저학과하고 특수체육교육과까지는 만점을 목표로 실기를 준비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체육학과 같은 경우는 만점이 나온다면 내신이 낮아도 소신껏 지원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한체대 같은 경우가 4개 학과에서 실기가 2분 잇몸 일으키기가 폐지가 되고 메디신볼 던지기가 신설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사회체육학과의 메디신볼 던지기 배점표고요. 이게 올해 4개 학과의 메디신볼 던지기 만점입니다. 사회체육학과 12m도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 이 경상권에서 동아대학교가 메디신볼 던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12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아요. 만점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미와 제멀의 만점 기준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를 통과하면 메디신볼 던지기를 누가 잘하냐 못하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올해 실기가 바뀐 게 올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여기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내신 등급대가 1단계 통과하는 내신 등급대가 한 3등급 중반까지도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바운더리 내에 들어와 있다면 소신껏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부산대 체육교육과를 얘기를 해보면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변화된 사항은 없는데 1단계에서 내신 100으로 5배수를 뽑죠. 그리고 2단계에서 실기를 보는데 작년에 14명 모집하는데 경쟁률 한 10대 1 정도 나왔었고 예비 1번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과 평균이 2.35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진학하는 선생님들이 보는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합격 사례를 봤더니 2.0부터 2.8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신 등급의 환산 점수를 따지고 보면 400점 만점 40점 만점으로 따지고 보면 1점 이내에 다 들어와 있어요. 1단계 통과하는 아이들의 내신 차이가. 근데 실기 배점표 하나 떨어질 때마다 1점씩 깎여요. 그러니까 1단계를 통과하면 실기가 극강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실기도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부산대 체육교육과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실기 만점을 목표로 가야지 실기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트런 그러니까 이 경상권 지역에서 제트런을 굉장히 많이 실시를 하는데 여기 보면 동서대, 동의대, 그 다음에 울산대 이 3개 대학의 제트런 만점 기준이거든요. 부산대가 14초 4, 그 다음에 15초 8 정도 되는데 14초 초반, 그 다음에 뭐 14초 초반, 뭐 이렇게 다 13초 후반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점, 제자리 머리뛰기도 만점 기준이 남학생 278, 여학생 228이니까 그닥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변별력이 제일 있는 게 배구입니다. 배구 같은 경우도 원광대 체교가 거의 유사한 실기를 보는데 만점 기준이 낮습니다. 원광대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부산대 체교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어디를 지원하는가를 이렇게 쭉 따져본 거거든요. 따져보면 이제 뭐 가장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숫자가 제일 큰 게 지원자, 그 가운데 있는 숫자가 합격자, 그 지원자 대비 합격 비율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면 뭐 경남대 체교, 그다음에 대구가톨릭대 체교, 한체대 특체교, 서원대 체교, 전남대 체교, 가톨릭 관동대 체교, 영남대 특체교, 그다음에 용인대 특체교까지 그러니까 전국구예요, 전국구 그냥.
그래서 여기 이제 올해 공주대까지 나오면 이제 공주대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경향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2.5 이내에는 들어왔으면 좋겠고 1단계를 통과하면 환산 점수가 1점 이내에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실기가 정말 중요한데 실기 난이도는 배구가 제일 높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공을 가지고 하는 구기, 농구가 그 다음이고 지그재그 제머는 무조건 만점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능 최저까지 준비를 하는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경대입니다. 부경대 같은 경우도 1단계 20배수를 뽑죠. 근데 20대 1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뽑는데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내신 40에 실기 60%로 반영하는데 네, 합격자 최고와 그 다음에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최저 합격자의 내신을 이렇게 냈습니다. 3.01이 최고였고 5.99 등급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단계 통과하고 40%로 돌려서 보면 점수 차이가 1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등급과 5등급 점수 차이가 12점 차이인데 에르고미터 만점에서 하나 깎이면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100m 달리기 1초가 그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실기를 보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최근 3년 동안의 실기 평균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이 가장 낮았었고요. 그다음에 2022, 2021 때 거의 만점에 가까운 기록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걸 놓고 봤을 때 올해는 축구 왕복 드리블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왕복 드리블링이 그러면 작년까지 전공 실기 중에 선택이었는데 왕복 드리블링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왕복 드리블링이 없어졌으니까 실기 수준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부경대 입학처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선택자 비율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에르고미터가 훨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르고미터는 만점을 바탕으로 해서 백미에서 어느 정도 기록을 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미도 자유출발이다 보니까 듣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유출발이다 보니까 한 12초 초중반은 적어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 등급이 좀 더 높다면 3등급 대라면 그래도 백미에서 한 0.5초 정도의 여유점은 있겠지만 내가 5등급의 기준으로 부경대를 도전한다고 한다면 정말 12초 초반이 나와야지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왕복 드리블링이 폐지가 됐지만 에르고미터를 훨씬 더 많이 선택을 했다. 그래서 에르고미터는 만점하고 100m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천으로 10m 왕복 달리기로 바뀌었습니다. 100m가. 그래서 10m 왕복 달리기도 한 8초 2가 만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 8초 4 이내로 뚫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신하고 실기 합쳐서 980점 이상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부경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다른 데는 어디를 지원했는가를 좀 봤거든요. 네, 그거 봤더니 그냥 부산에 있는 대학은 전체 다 걸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부경대가 부산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체대는 그래도 그러니까 동의대, 동서대, 뭐 경성대 이런 데까지도 다 같이 지원을 하더라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양대입니다. 한국해양대는 교과와 실기를 보게 되는데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보니까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쭉 있더라고요. 합격자 내신 등급이. 그리고 실기를 보니까 2점 간격으로 떨어집니다. 2점 간격으로 떨어지는데 보통 합격자의 실기 수준입니다. 한 6감 정도 하는 게 합격자의 실기 수준인데 2점씩 떨어지는데 6감 해봤자 12점이거든요. 그런데 합격자 내신 등급 2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가 거의 한 30점 가까이 차이가 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신이 좋다면 그래도 안정권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대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940점 정도를 목표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실기가 만점이다라고 한다면 5.5등급에서도 합격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환산 점수를 냈을 때 그 정도까지도 나오니까 한번 소신껏 내 실기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면 그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기 전형 2등급 이내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입니다. 네, 제가 할애받은 시간이 100분인데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영상을 보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보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정시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지, 정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지 이제 그거를 좀 이제 가늠해 보십사 이제 이 자료를 만든 거고요. 보통 내신 2등급대에서 합격선이 많이 나오는 대학들이고 수능 최저가 있는 거는 최저에다 동그라미를 쳤고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것도 배수를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내신 반영 교과에서 선택 반영,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정시에서의 합격자 성적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신으로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하냐를 이렇게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경남대 같은 경우에 75 괄호 3은 반영 과목에서 75% 정시, 그다음에 영어는 3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구 가톨릭대도 72% 영어 3등급 정도 나왔을 때 합격이 가능한 합격자 평균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신 3, 4등급대에서 지원하는 대학이 이제 경상국립대 체육교육과, 부경대, 동아대 이제 이런 대학들이 부상권에 있고, 올라가면 서울여대나 이제 용인대, 인천대, 한체대 이제 이런 대학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시로 가려면 이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봤을 때는 내신 4등급대로 놓고 봤을 때 모의고사 4등급이면 모의고사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능 준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수시가 유리한가 정시가 유리한가를 좀 따지고 보면 좋겠고요. 내신 4, 5등급대에서 주로 합격 가능한 대학들이 이제 경상권에서는 창원대가 이제 작년부터 수시 실기 전형을 신설해서 한 4등급대에서 주로 합격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대학들을 정시 때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등급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한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고, 5등급 이하에서 대학들 마찬가지로 수능과 수시가 정시와 수시의 성적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무조건 끝내는 게 맞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못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시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수능 공부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시 실기 전형의 지원은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실기를 정말 잘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고, 거의 실기 배점표에서 만점 가까운 기록이 나와야지 합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시에 지원할 정도의 실기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하는 종목, 못하는 종목 실기 배점표를 보고 변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대학교 총점 계산이거든요. 총점 계산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혼자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 선생님과 같이 해야 되고요. 이거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신뢰도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학원이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자료는 다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합격선인가 이제 그거는 가늠해 보면서 내가 정말 그게 도달 가능한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보고, 마지막은 실기 일정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저는 실기 변별력 높은 대학 쓰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실기 경쟁률 높은 10개 학과입니다. 네, 한양대 뭐 실기 100%부터 뭐 40%, 70% 이렇게 있는데 만점 기준이 대략 높죠. 네, 지원 인원과 경쟁률입니다. 네, 조에서 1등을 해도 떨어져요. 물론 이 친구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오는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 수능 이후에 실기 보거든요. 이번에는 수능 목요일 날 보면 토일 월 실기 보던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보통 12월 달에 보는데 11월 달로 땡겼더라고요. 근데 경험해 보려고 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원이에요. 엄청난 인원. 네. 그러니까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최근 2년 동안의 수시 전형의 흐름은 N수생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는 원래 재학생들끼리의 경쟁이었는데 지방으로 갔다가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실기를 준비 잘했고 실기 잘하니까 수시에서 좀 더 높은 대학을 쓰려고 하는 그런 흐름. N수생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경쟁률이 올라가고, 경쟁률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실기 수준까지 같이 끌어올려 버리고, 그러면 합격자 총점까지도 같이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중고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실기 전형 지원 전략은 만점에 가까운 기록이 나와야 되고, 못하는 종목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그 대학은. 그리고 일정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렇습니다. 하루에 엄청 몰려 있어요. 논술처럼 오전에 여기 갔다가 뭐 끝나고 점심때 퀵 타고 가가지고 오후에 저기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에 대학이 겹친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원서 접수한 다음에 알면 그냥 하나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이 자료는 실기 일정 자료는 제가 다 놓고 갈 테니까 뭐 적절하게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군이동을 한 대학이 있고요. 반영 지표를 바꾼 대학이 있고요. 비율을 바꾼 대학이 있는데, 군이동하고 반영 지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시립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략 합격자 성적대로 이렇게 좀 위에서 아래로 좀 내렸고요. 연고대가 제일 높죠, 가군에서. 그 친구들이 나군에 서울대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과를 쓰는 거죠.
그럼 한양대가 그게 있고 시립대가 있는데 시립대는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이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대학이 수학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지금 수학 통합시험 때문에 안 그래도 수학을 못하는데 시립대까지 내려오면서 수학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이 시립대가 나군으로 딱 갔습니다. 나군으로 가면서 가군에 있을 때 경쟁률이 2.57대 1이었고요. 나군으로 오면서 경쟁률이 6.53대 1이 됐어요. 나군으로 오면서 시립대가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데 서울대 수학 필수 반영, 중대 수학 필수 반영, 그 다음이 시립대예요, 바로. 그러니까 수학을 써먹을 수 있는 경쟁력이 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보면 왼쪽이 2022 때의 시립대 합격자 점수고요. 오른쪽이 2023에서 시립대 합격자 점수예요. 1단계를 통과해야지 2단계 실기를 볼 수 있는데 네, 수능 환산점이 20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군의동에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올해 군의동이 있는 대학이 한양대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이 있습니다. 똑같이 수학 필수 반영이거든요. 그럼 시립대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연고대 지원하는 아이들이 서울대는 잘 지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도 1단계를 통과해야지 2단계 실기를 보니까 서울대는 서울대 하나의 섬이고요. 연고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한양대가 딱 나군으로 넘어가면서 연고대 지원하는 아이들이 나다군에 일반과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한양대 스포츠 사이언스로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양대 스포츠 사이언스 경쟁률도 올라갈 거고 합격자도 성적도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렇다. 그다음에 반영 지표가 바뀌었다. 100분위에서 표준 점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반영 비율의 똑같은 과목을 반영했을 때 동덕여대가 100분위 반영 대학이고요. 한양대 에리카가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거든요. 영어가 3등급이고 똑같고 나머지가 반영 과목이 2등급, 3등급, 4등급일 때의 점수 차이가 100분위 반영 대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가면서 한 48점이 깎이고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가면서 한 68점이 깎여요. 근데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가면서 점수가 23점이 깎이고요. 3등급에서 4등급 가면서 30점이 깎여요. 그러니까 100분위 반영에서 표준 점수로 가면서 깎이는 점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국민대는 가군에서 실기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쓰려고 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만든 표인데 쭉 보면 네, 이 박스 안에 드는 아이들이 보통 국민대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보면 보통 국어 탐구 85%의 영어 2등급이면 100분위 반영 대학일 때는 357점이었고요. 70%의 영어 5등급이면은 300점이었거든요. 점수 차이가 한 57점 정도 차이가 났죠. 근데 그게 표준 점수 반영으로 가면서 다 똑같은데 점수 차이가 20점 이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기 극간 점수가 5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50점 차이 났을 때는 실기를 10개를 잘해야 되지만 표준 점수로 바뀌면서 실기 4개 차이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기 변별력이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실기를 잘하는데 수능을 좀 못 봤다. 그러면 표준 점수 반영 대학 중에 실기 극간 점수가 큰 대학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전략이고요. 우리 아이가 실기는 좀 부족한데 수능을 잘 봤다라고 한다면 100분위 반영 대학의 실기 극간 점수가 낮은 대학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변화 국민대 스포츠 건강재활 수능 100%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상명대 실기 반영 비율 올라갔고 한양대 스포츠과학 아까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뀌었다. 스포츠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랑 서울대가 농어촌이나 사회별의 대상자 전형을 신설했다라고 하는 것들. 경상권에서 대구 한의대가 실기 반영 비율을 올렸다. 부경대 자전굴이 폐지되면서 수능 반영 비율을 올렸고 울산대 내신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내신 폐지하고 실기로 그걸 갖다 붙였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기 변화는 숭실대가 사이드 스텝을 폐지했습니다. 숭실대가 다군에서 가장 많은 지원자를 배출하거든요. 1000명 이상 실기를 한 4일 봅니다. 4일 보는데 사이드 스텝이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었는데 그거 폐지하고 자전구를 신설했습니다. 서양인 체형은 자전구를 잘 안 나오죠.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아요. 그 반면에 동양인 체형은 잘 나오죠. 다리가 좀 짧고 허리가 긴 이 친구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쟁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수 체계가 바뀔 수도 있고요. 한체대가 2분 윗몸일으키기 폐지되고 메디신볼 던지기 신설됐다. 이런 것들. 경상권에서 종목이 바뀌는 대학들, 부경대 자전거 폐지됐다. 이제 윗몸일으키기 폐지됐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최근 2년 동안의 입결이고요. 2022보다 2023의 입결이 올라간 대학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경희대가 고대 연대보다 성적이 더 높죠. 와, 그러면 경희대가 고대 연대보다 더 좋은 대학인가? 뭐 물론 좋은 대학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비밀은 옆에 보면 수능 반영 방법에 있습니다. 경희대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고 탐구도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근데 서영고는 국수, 영탐 두 과목까지 다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백분위는 반영 과목에서의 평균 백분위가 그렇게 나오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적어도 2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체육대학 중에 성적이 제일 높은 대학. 그 다음에 수능은 3등급이지만 높은 3등급 한 85% 이상이 나와야지 되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3등급 정도가 나와야지 지원 가능한 대학이 이제 경북대학교 체교가 경상국립대 체교, 이제 부산 경상권에서 체교가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마찬가지로 3등급 대학 그러면 이제 경기권 대학에서는 경기대와 용인대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천안권에 있지만 단국대학교 천안에 이제 학과들이 좀 이제 다군에 있어서 성적이 좀 높은 편이고요. 이제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수능에서 적어도 3등급 이상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내가 경기권이다 그러면 경기권에서 이름 있는 대학이다 그러면 4등급 중반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부산대 스포츠과학이 이 정도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체육학도 여기다. 그 다음에 그냥 4등급 수능 성적표에 4등급만 찍히면 된다라고 하는 대학이 이제 경기권에서 실기 변별력 높은 대학, 그 다음에 이제 부경대, 창원대가 이 정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5등급 이하다라고 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내신도 5등급 이하입니다. 거의. 그래서 수시부터 정시까지 끝까지 준비해야 되는 그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시 모집의 지원 패턴이었는데 정시 모집은 하나만 바뀌면 됩니다. 네. 적정 지원 백분위가 나왔느냐, 성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서울 경기권 대학의 전체입니다. 여기 중에 국어를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어는 필수입니다. 근데 시간 투자 대비 성적이 제일 안 나오는 게 국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 국수영 중에 태기, 국수영탐 중에 택삼, 태기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학생이라면 다 선택 반영입니다. 여대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를 더욱더 도드라지게 잘할 수 있게끔 내가 부족한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학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 보통 예체능 아이들이 수학을 많이 포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수학을 적어도 3학년 6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까지 봤는데 2점짜리밖에 못 풀고 3점짜리 도저히 손을 못 대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놀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학 3점짜리까지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수학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시작되고 20분이 지났을 때 국어 시간에 엎드려서 자는 친구가 많냐, 수학 시간에 엎드려서 자는 친구가 많냐, 그러면 수학이 훨씬 많거든요. 그만큼 바닥을 깔아주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 대비 성적이 나오는 건 수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수학을 필수 반영하거나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수학을.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에 대한 얘기도 절대평가돼서 영어를 좀 소홀히 하는 친구들 많은데 서울권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영어 성적만 따로 떼서 분석을 했더니 1, 2, 3등급에 거의 분포되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 3, 4등급이 1등급보다 4등급이 1등급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1, 2, 3등급을 만들어야 되고요. 경기권 대학은 2, 3, 4등급에 거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1등급 받았다. 서울권 지원하는데 내가 경기권 지원하는데 영어를 2등급 받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남들보다 앞서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아까 그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에서 영어를 넣어야지 합격을 하는 비율입니다.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용인대 체육에서 1명, 그러면 남서울대학교는 영어 급관 점수, 그러니까 영어 등급별 점수가 낮기 때문에 남서울대는 보통 그렇고, 나머지 대학은 똑같은 등급에서의 환산 점수가 영어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탐구를 30% 이상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대학에서 3과목을 반영하니까 국어랑 탐구 반영 비율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어를 5등급에서 올리기가 쉽니?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리기가 쉽니? 탐구를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리기가 쉽니? 그러면 다 탐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탐구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탐구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 이렇게 많고요. 그래서 지금 3학년이라서 시간이 없다면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그러니까 탐구 2과목 평균 5등급이라고 했을 때 5등급이어도 평균 5등급이고요. 2등급, 8등급도 평균 5등급이에요. 근데 한 과목만 반영하면 2등급과 5등급의 차이거든요.
한 과목이라도 잘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기랑 공부랑 놓고 보면 저는 공부가 여전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기 중요합니다. 실기 중요한데 공부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실기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실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자면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적부터 올려라. 성적으로 결정된다. 너 운동신경 좋으니까 수능 끝나고 해도 된다. 이런 전략을 짜서 합격시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실기는 이렇습니다. 수험생의 실기 기록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신체 조건도 좋아지고 있고 지도자들의 티칭 스킬도 너무 좋아지고 있고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수시, 정시 전부 다 졸업생들과의 경쟁이 되면서 실기가 준비가 안 되면 성적 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랑 실기가 같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럼 언제부터 실기를 준비하면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주력으로 준비하는 전형의 1년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수시를 준비하고자 한다 그러면 2학년 지금부터, 내가 정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적어도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하지만 뭐 그 전에 뭐 다른 거 하면 뭐 좋은 거 없습니까? 물어본다면 어차피 학원을 가거나 학교에서 최대 입시 실기를 해도 먼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나 줄넘기 2단 뛰기, 그다음에 뭐 턱걸이 봉 문틈에 걸어서 턱걸이, 그다음에 스트레칭 이런 것만 하고 학원을 가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공적으로 이제 최대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내신에서 기초를 쌓았다면 그거를 적용 심화시키는 게 수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별개로 생각하기보다는 내신부터 수능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 듣고 학원 가서 또 수업 듣고 과외 받고 인강 듣고 계속 그냥 주입만 하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소화를 시키는 자기도 학습 시간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 운동은 운동 시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뭐 이게 부족해서 헬스장 끊어주세요.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역으로 얘기합니다. 운동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니? 요령 피우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아마 찔릴 거예요. 그런 친구들. 그래서 차라리 헬스장 갈 돈으로 보약 지어 먹거나 소고기 사 먹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부면 공부, 실기면 실기 어느 하나 포기하지 말고, 공부에서도 수학 포기하지 말고, 실기에서도 윗몸 일으키기 힘드니까 하기 싫고 유연성 허리 아프니까 하기 싫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때에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정된 시간보다 좀 더 지체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정보 얻으셔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됐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